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정강정책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실무진의 착오와 오해였다며 논란이 계속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석강의 멸종위기종 폐류와 천연기념물 조류가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사실을 영산강 환경청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지사 후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떠안게 된 것과 관련해 경쟁 후보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의 도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심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간 앞 폐가 110여 채가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나 숙박시설로 재활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통합신당 정강정책에서 4.19와 5.18을 없애려 했다는 논란을 산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5.18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오해와 착오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당 창당대회장에서 또 5.18 정신 계승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5.18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기 전에 방명록에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적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 중인 진보연대 회원들에게는 일부러 다가가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며 오해를 풀고 싶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저와 동시대에 치열하게 살다가 이곳에 묻히신 분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당부하시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한층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 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역사 인식 논란을 잠재우고 광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권의 텃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도 안 위원장은 4.19와 5.18 정신을 새정치로 승화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김한길 공동위원장은 새정치에 대한 광주 시민의 열망을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의 승리를 시작으로 마침내 2017년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다 같이 전진하십시다,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와 대전시당 창당을 시작으로 지역별 창당대회를 연 뒤 오는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서 본격적인 새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에서도 SK텔레콤의 통신망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오늘 저녁 6시 가입자를 확인해주는 장비가 고장나면서 장애를 일으켜 전 지역에서 휴대전화의 전화 송수신과 데이터 수신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됐습니다. SK텔레콤은 30여 분 만에 오류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현재도 여전히 일부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통신 장애를 일으킨 건 지난 13일 LTE 데이터 장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전남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해남군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떠안게 된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과 이낙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혼탁 선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선관위와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의 잇따른 입장 발표는 향응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남군 선관위는 도지사 후보 지지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가운데 49명에 대해 3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석강에서 천연기념물 호사비 오리와 멸종위기종 조개류가 발견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발견된 곳 근처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천여 마리만 생존해 있는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448호 호사비 오리입니다. 겨울철새로 남한강이나 남강에서 주로 관찰돼 왔는데 5, 6년 전부터 매년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나주 지석강에서 겨울을 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대형족의 귀이빨 대칭이도 지석강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귀이빨 대칭이는 물속 물고기에 붙어 성장한 뒤 이렇게 강 중하류에 두텁게 쌓인 진흙 위에서 서식합니다.
담수 조개류 가운데 가장 큰 종류로 다른 조개와 달리 등 뒷면을 따라 닭뼈슬 같은 큰 날개가 달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종인 귀이빨 대칭이가 전남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호종들이 잇따라 발견된 지석강에서는 현재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도 정비와 자전거 도로, 침수 공간 사업이 진행 중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사로 인한 이런 변화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서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런 면밀한 조사, 그다음에 이런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보호종들의 서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조사와 더불어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내년에 문을 여는데 전당만 가지고는 구도심에 사람이 몰리진 않겠죠. 전당 안은 물론이고 밖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불 꺼진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정용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멀지 않은 한 건물입니다. 낡은 건물 외벽은 물론 내부에도 각종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버려진 채 도심 충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아유, 지나가지고 보면 요거 쓰고서 헛소리만요. 요것이 여기가 폭발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 지금 안 좋게 보죠. 도심 공동화로 인해 전당 주변 300m 안에 이처럼 방치된 공간화 폐가는 모두 116채. 이를 리모델링해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나 숙박시설로 재활용하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볼거리를 다양화해서 전당 활성화를 돕자는 건데 문화교류 도시인 중국 취안저우나 일본 요코하마의 도시 재생 사업을 참고해 내년까지는 12곳이, 나머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수익할 수 있고, 그래서 문화로 밥을 먹는, 문화로 소득을 누리는. 참여 작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공간화 폐가가 전당 밖에 문화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전당과 함께 창작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고 버려진 공간에 작가 정신을 구현해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입니다. 버려진 것 같지만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예술적인 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 공간을 다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동구를 되살리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는 하지만 일부 건물 소유주들이 공간화 폐가 매입에 공시지가보다 2~3배가량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세청이 400억 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 중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국내 부동산을 3년 전에 압류하고도 공매를 미루다 최근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0년 말 허 전 회장의 지분이 포함된 경기도 광주의 시가 4에서 500억 원인 땅을 찾아내 가압류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국세청은 이 땅에 대해 3년이 넘도록 공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공매 절차에 들어가 늑장 공매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병원장 1순위 후보를 선출하고도 적법성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대병원 이사회가 오늘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낮에 열린 전남대병원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선출한 윤택림 교수의 병원장 자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반대 측 이사들은 윤 교수가 재적 이사의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고, 찬성 측은 참석 이사 과반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지난해 총장 선거에서 윤택림 교수와 맞붙은 바 있는 전남대 지병문 총장이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귀농 가구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3년도 귀농 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1,800여 가구, 3천여 명이 전남으로 귀농해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남으로 귀농한 가구의 이전 거주지는 광주가 28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벌이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걸 1년 내내 나눠 쓰는 게 보통이죠. 그러다 보니 생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농민들한테도 직장인처럼 월급을 주자는 아이디어를 낸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나간면에서 벼 재배에 나서고 있는 선성윤 씨.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벼 종자 소독과 모내기 준비에 하루에가 짧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번 달부터 종자와 모판 구입은 물론 농기계 대여를 위해 가장 많은 영농비가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래서 이 시기에 부족한 영농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선 씨는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순천시에서 매달 90만 원을 월급으로 송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뭐 비료나 농약 살려고 하면 현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급제에서 월급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제품 구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효율적이라고 봐야죠. 순천시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 수매로 판매할 벼 예상 소득의 60%를 산출한 뒤 순천시가 농가에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일정액의 월급을 미리 지급하고 연말에 벼를 수매한 농협에서 원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벼 생산량과 농민의 희망에 따라 최저 56만 원에서 최고 90만 원까지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을 본인들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또 받는 순간 통장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부족한 영농자금이라든지 자녀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지난해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농민은 29명. 순천시는 지난해 농민 월급제가 성과를 보이자 올해는 2억 원에 33명으로 대상 농민을 늘리고 벼농사 유지에서 농축산 분야로도 참여 농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폭행사건 피의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55살 오모 경위를 대기 발령하는 한편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경위는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동안 오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가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16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사측과 정부가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연고가 없는 곳에 강제 전보시키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진행되는 강제 전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등산 환경 파수꾼을 양성하는 제38기 무등산사랑 환경대화 개강식이 열려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수강생들은 앞으로 석 달 동안 26개 강좌와 현장 실습을 통해 무등산의 생태와 보존 정화 방법, 해설 요령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